민주당 경선 구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정봉주 전 의원 복당이 막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복당에 대한 어떤 불허를 했는데 예. 이유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니까 프레시안과 예. 이 문제가 좀 종료가 될 때까지 예. 어렵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갈지는 미투의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문을 빨리 그 종식시키고 예.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를 새롭게 좀 바꾸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논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정봉주 의원을 끌어안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복당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당을 시켜주되 예.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예. 이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예. 상당히 이제 단호하게 좀 대처한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태고 시장님은. 비슷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스테이지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이 미투 문제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네. 예컨대 이제 정 전 의원도 참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생각해 예. 보시죠. 이분은 직접 미투하고도 상관이 없는 뭐 사생활에 대한 공방인 것이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건데 자진 사퇴를 시켰잖아요. 자진 네. 사퇴를 시킨단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하여튼 자진 사퇴 쪽을 정리가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준비를 더 오래 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박수현도 주저앉혔는데 정봉주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예. 사실 그 당 사무총장이나 그 추미애 대표가 적어도 예. 소명 기회는 줬어야 소명 한다. 기회. 예, 아. 왜냐하면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전 그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최고위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자기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고 지도부도 충분히 들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자진 사퇴한다. 이런 어떤 명분을 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소명할 기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예. 그리고 780장의 지금 사진 네. 이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도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조차를 봉쇄당했다. 네. 굉장히 그래 좀 억울해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내일 블랙하우스 SBS에서 네. 이 문제 780장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이게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그 사진에 내용을 좀 보고 유권자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까요?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히는 상태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그 뭐 판단의 잣대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아닌가요? 그렇죠. 여론이죠. 그러면 내일 그게 보도가 되고 주말 사이에 여론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어려울 걸로 봐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 미투에 대한 문제와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니까 미투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 아,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 시켜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이 사안이 없었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선에서 뭐 1단계 통과 같은 게. 근데 이것과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시장 시켜주자 이렇게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 무소속 완주할까요? 저는 뭐 변수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TV 토론이 실제로 이제 5월 한 10일경쯤부터 막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 이전부터 TV 토론이 각 당의 주요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하는데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5%를 그 여론조사에 넘어야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렇군요. 만약에 지지율이 55%가 만약에 넘은 상태라면 TV 토론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민주당 후보 한 명 있고 그다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된다면 있고 또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으면 1대2 이런 협공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무소속 후보로서 득표율이 꽤 된다면 거기까지는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되지는 않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이제 애정과 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박 부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기엔 너무 좀 복잡하다. 그렇게 되면 정봉주가 언제 사퇴하지, 언제 단일화하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이제 테이크오프하는데 별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테이크오프가 무슨 말이에요? 쭉 올라가는데 너무 없게 용어를 쓰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뭔가 좀 명분과 이런 출구 전략이 있다면은 좀 그것보단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뭐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상수로 보고 계시는데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3파전 분위기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일단 당내 기류가 원래는 좀 흥행을 많이 시켜서 결선 투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1차 경선, 2차 경선이라는 제도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에서 고민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인물 기근난에 걸려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후보가 많아서 이게 그 갈등의 소지가 많다. 당내 잡음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래서 조기 경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서울시장 경선을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땡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흐름상에서는 우상호 박영선 의원에 비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형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바람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가 이 구도가 뒤집힐 만한 에너지의 장이 별로 없어요. 뭐 어느 지역이냐 어느 사람이냐를 막론하고 1위, 2위, 3위들이 이걸 치고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시간은 흐를수록 1등의 편인 거죠. 서울 경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당이든지 간에 경선에 대한 이제 고려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흥행해서 이제 인기몰이도 있지만은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온전하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차피 될 건데 이 사람 너무 기스를 많이 내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민주당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도나 대통령 지도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20, 30대들을 바닥 민심을 보면 이 가상화폐 영향도 좀 있었고요. 실업난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좀 미투에 대한 파문도 좀 있다 보니까 뭔가의 20, 30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 우위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걸지 않고 부자 몸조심으로 가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했는데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재등장이 바른미래당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가 되는 것만은 확실한 거죠. 어쨌든 이제 큰 그림이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고 벌써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른미래당에서 무조건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어느 뭐 다른 부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뭐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겠죠.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서 강풍이 불지는 않고 미풍은 있을 거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요. 그 서울시장 선거판 얼마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박시영 부대표님은 미풍 그리고 우리 윤태곤 실장님은 그 당의 도움 정도를 얘기한 거고요. 약풍 정도? 그럼 진짜 이건 뭐 봐야 아는 거고 민주당이 상수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약한 것은 바른미래당한테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당분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확실하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당들은 후보가 결정 안 되는데 나 혼자 뭐 서울시장 후보다 이렇게 뛰는 것도 이상하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해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러는 게 사실 시장 선거 운동이죠. 서울시장 선거 운동은 어차피 공중전인데 뭐 노원구에 뭘 하겠다, 강북구에 뭘 하겠다 이런 거 지금 발표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영리한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인재 영입의 효과들을 계속 좀 누적시키다 보면 상대적 이미지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인의 바람일 뿐인가요? 아니, 사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의 호감도나
이 파괴력이 좀 감지가 됩니다. 사실. 실제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뭐 당 지지율은 낮아도 네.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물이죠. 네. 당 지지도에 비해서. 그래서 예.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합당을 했지만 예. 국민의당 쪽이 더 의원 숫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결국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서울시장 자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경선하겠어요, 설마. 예.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예, 네. 예. 자, 개헌 이슈 네. 지금 뭐 청와대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대립 구도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에 미칠 그 개헌 파장 네. 어떨까요? 일단은 개헌 자체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는 국민 소환제. 국민 소환제. 예, 국회의원들 소환할 수 있다. 리콜. 예. 리콜 가능한. 예. 이게 여론조사에 보면 90%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찬성률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게 이견이 있던데요. 네. 이를테면은 네. 호남에서 보수정당 의원들이 또 영남에서 진보정당 의원들이 이 수시로 네. 상시적으로 공격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가 그 국민들이 뭐 사실 뽑은 국회의원 언제든지 다시 리콜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이게 말하자면은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저는 취지 자체는 살려가되 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예. 국민들한테 그게 기억에 남을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자치분권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지방에서는 지방이 이제 돈이 좀 풀린다. 예. 왜냐하면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권을 강화하게 되면 네. 위상도 높아지지만 돈도 더 이제 지방에 많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 지방 정부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네, 그렇습니다. 현직 그 자치단체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신호등 하나 세우는 것도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대요. 네, 복지 제도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네. 지금 지방자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위탁하는 수준의 지방 정부의 그렇습니다. 위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방에서 좀 관심거리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결국은 국회 담을 넘지는 어려울 겁니다. 넘기는. 왜냐하면 3분의 1을 통과하기에는 지금 다른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고 수도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에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을 이양하고 경제 민주화도 강화되는 방안 이런 방안이 발표됐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걸 많이 담아냈네요. 청와대 아니고 야당이 반대해서 이건 뭐 실현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 국회의원도 인기가 없지만은 항상 국회의원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회 때문에 일 못한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붙여보면은 맞는 말이다라는 게 한 6대4 정도로 나왔었어요. 국회의원 때리기는 항상 이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 지방선거는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청와대가 이 국면을 가져가는 게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꼭 좋기만은 한가. 지금 사실 여당하고도 진도 차이랄까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 두 달의 국면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판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국회에서 아니 이건 약간 이렇게 바꾸고 이거 우리 아들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찬성 아니면 반대예요. all와 nothing 게임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회가 아무리 인기 없어도 대통령 안을 이렇게 아마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또 죽기 살기가 되는 건데 이게 전반적인 장기적인 국정 운영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만약에 국회가 지금 공언한 대로 부결을 시켜버린다. 그럴 경우에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누구에게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세요? 뭐 유불리는 특별히 없는데 지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볼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정부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이제 윤태곤 시장님. 그렇죠. 저 지방선거에 따르면 여당이 좀 유리할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은 TK정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고 이번에 이제 수도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청권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한데 그 이후까지 볼 때는 저는 좀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55%가 만약에 넘은 상태라면
TV 토론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민주당 후보 한 명 있고 네. 그다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된다면 있고 또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으면 네. 1대2 이런 협공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무소속 후보로서 득표율이 꽤 된다면 거기까지는 참여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해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되지는 않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이제 애정과 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박 부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기엔 너무 좀 복잡하다. 그렇게 되면 정봉주가 언제 사퇴하지, 언제 단일화하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이제 테이크오프하는데 별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테이크오프가 무슨 말이에요? 쭉 올라가는데 너무 없게 용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 경선 구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정봉주 전 의원 복당이 막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복당에 대한 어떤 불허를 했는데 이유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니까 프레시안과 이 문제가 좀 종료가 될 때까지 어렵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갈지는 미투의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문을 빨리 그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어떤 구도를 새롭게 좀 바꾸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정봉주 의원을 끌어안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복당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당을 시켜주되 후보자 자격심사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상당히 이제 단호하게 좀 대처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태고 시장님은. 비슷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스테이지를 넘기고 싶은 거예요. 이 미투 문제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예컨대 이제 정 전 의원도 참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이분은 직접 미투하고도 상관이 없는 뭐 사생활에 대한 공방인 것이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건데 자진 사퇴를 시켰잖아요. 자진 사퇴를 시킨단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자진 사퇴 쪽을 정리가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준비를 더 오래 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박수현도 주저앉혔는데 정봉주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 그 당 사무총장이나 그 추미애 대표가 적어도 소명 기회는 줬어야 한다. 왜냐하면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전 그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최고위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자기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고 지도부도 충분히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진 사퇴한다. 이런 어떤 명분을 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소명할 기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그리고 780장의 지금 사진 이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도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조차를 봉쇄당했다. 굉장히 그래 좀 억울해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내일 블랙하우스 SBS에서 이 문제 780장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사진에 내용을 좀 보고 유권자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까요? 지금 뭐 출마 의지를 밝히는 상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그 뭐 판단의 잣대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아닌가요? 그렇죠. 여론이죠. 그러면 내일 그게 보도가 되고 주말 사이에 여론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어려울 걸로 봐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건데 이 미투에 대한 문제와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니까 미투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 시켜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사안이 없었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선에서 뭐 1단계 통과 같은 게. 근데 이것과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시장 시켜주자 이렇게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 무소속 완주할까요? 저는 뭐 변수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TV 토론이 실제로 이제 5월 한 10일경쯤부터 막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 이전부터 TV 토론이 각 당의 주요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하는데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5%를 그 여론조사에 넘어야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렇군요. 만약에